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요새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예산도 갔다가 또 원주도 갔다가 저 유튜브 같이 하고 있는 또 우리 나고 씨가 부친이 돌아가셔서 거기도 좀 다녀오고 그러느라고 좀 한 2주 바빴습니다. 빼먹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놈 얘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김원웅 전 광복회장입니다. 이놈이 독립운동가 백인 만화 출판 사업을 벌린다며 은수미 내로남불당 정치인이 시장으로 있을 당시 성남시 산하의 성남문화재단이 추천한 출판사의 시가보다 2배 가까운 금액인 10억 6천만 원으로 계약을 하고 책을 출간했습니다. 무슨 독립운동가 100명을 추려서 이제 만화 사업을 한다고. 그런데 이제 광복회는 전부 다 국비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5억이면 될 걸 10억 6천만 원, 5억을 빼먹은 거예요. 또 아주 빼먹는 데는 선수입니다. 은수미가 이제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그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은수미가 누구냐? 1조 가까운 돈을 몰입배한테 몰아주고 단군 일의 최대의 업적이라고 거짓말도 하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려고 자기가 시장으로 있던 성남을 도망쳐서 경기도 부천으로 가서 기어이 배지를 단 이재명의 후임이 바로 은수미입니다. 김원웅이 비싸게 지불했다는 그 5억이 어딜 깎겠습니까? 제가 책인 거죠. 웃기는 일은 독립운동가라고 하는 제 어머니 전월선, 그 어머니가 전월선 씨인가 봐요. 책 분량이 430페이지인데 백범 김구 선생은 겨우 290페이지라는 사실입니다. 독립운동에 A급이 어디 있고 B급이 어디 있고 C급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래도 활동이 잘 알려진 백범 선생보다 전월선 자기 어머니를 430페이지로 더 비중 있게 상세히 소개했다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전월선이가 누군지 찾아봤습니다. 1923년 경북 상주 출생이더군요. 이제 13년 전 2009년에 86세로 돌아갔습니다. 1939년이니까 16세에 2023년생이니까 1939년 해방되기 6년 전에 중국 귀주성에서 장개석이 국민당 정부를 이끌 때 조선 의용군에 편입해서 의용군 모집 활동도 했고 1942년에는 광복군에 편입되어 해방될 때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이때 백범 소개로 김근수라는 독립운동가를 만나 결혼했고 김원웅은 아마도 저와 동갑인 1944년생으로 충칭, 중정이라고 그러죠. 한자로 쓰면은 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고를 나오고 국회의원을 3번 했는데 서울대 정치과를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걸 나왔는지 중간중간에 뭘 어떻게 해가며 살았는지는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김원웅입니다. 살아온 발자취가 뚜렷하지 않은 사람은 뒤가 구린 경우가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미 김원웅에 대해서는 10수건의 고발이 있는데 보훈처조차 8억 원 횡령 혐의로 김원웅을 고발해놓고 있습니다. 평소에 김원웅이라면 난리를 쳐야 하는데 이번에는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러난 문재인 정권이 비리를 알았으면서도 눈 감아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문 정권은 대통령부터 저 말단까지 세금 몇 억 도둑질하기를 우습게 알았습니다. 치사한 돈 문제야 그렇다 치고 이놈은 이승만, 안익태, 백선엽 등을 친일 반역자로 매도했습니다. 이승만, 안익태, 백선엽 등을 친일 반역자로 매도한 놈이 김원웅입니다. 2021년 작년 광복절 기념사에서는 친일 내각이었던 이승만 정권은 4.19로 무너졌고 박정희 반민족 정권은 자체 붕괴, 박근혜 정권은 촛불혁명으로 탄핵됐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보수 정권 대통령들은 제대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승만 내각은 이승만 본인을 비롯해서 이시영 전 부통령, 이범석 전 총리 등이 임시정부 출신이고 동해에 이승만 라인이라고 불리는 평화선을 선포해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가능하게 한 사람이 이승만 박사입니다. 이 이승만 폄하 발언을 두고 문재인 정권은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다 하며 이제 김원웅을 존경한다. 내 마음의 광복형이다.
이라며 이제 두둔까지 했습니다.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광복회장을 2년 반 동안 하면서 법인카드로 200건 8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쓴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8억 원 횡령 혐의로 보훈처로부터 고발당한 것에 내로남불당은 꿀먹은 벙어리 노릇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놈은 박정희 정권 때는 공화당 강요, 전두환 정권 때는 민정당 요직, 한나라당 국회의원도 지냈습니다. 생계를 위한 것이었다는 그 한마디로 설명도 없이 과거를 덮고 가는 얼굴이 두껍기가 철판보다도 더한 놈입니다. 어쩌면 한국의 사회주의 좌파들은 하나같이 하는 짓이 똑같은지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머리에서 이제 싹 지울 수는 없고 입에는 올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이준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녀석이 판사에게 탄원서를 썼습니다. 누구나 제 목숨 구하기 위해서는 탄원서 아니라 탄원서 뭐 하려도 쓸 수 있지만 당에서 자기를 지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절대자가 될 위험이 있으니 이것을 막아달라는 희떠운 소리가 더 웃깁니다. 말이 좋아 절대자지. 독재자란 말을 하고 싶은데 지금 세상에 독재자란 말을 썼다가는 본전도 못 건지니까 절대자라고 했습니다. 우스운 것은 절대자가 될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치하는 놈들이 권력을 잡으면 누구나 가릴 것 없이 다 독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위험이 있는 거죠. 그 위험이 1%냐 99%냐 1분 100명이면 100명이 다 독재자가 정치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1%냐 99%의 그 차이냐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그걸 고려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판결해 달라 이런 자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있었습니다. 당원이 속고 애초에 자격도 없는 놈인데 당원도 속고 국민도 속고 정계에 발을 들이게 추천한 박 전 대통령도 속은 겁니다. 이준석을 데려온 유승민도 속았다면 속은 건데 차마 친구인 준석이 애비를 보나 뭘 보나 속았다고 할 수는 없고 침묵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유승민 씨 아무리 사적인 인연이 있더라도 틀린 것은 틀렸다고 이러저러한 것은 잘못됐으니 고쳐야 한다고 지적할 용기가 없습니까? 그렇게 비겁하고 용렬합니까? 감싸고 침묵하는 게 친구 아들을 도와주는 길입니까? 준석이를 끼고 가려면 데리고 나가 새로 당을 만드십시오. 바로 지금 국민의힘을 떠나는 게 그나마 남은 신랍 같은 명예를 지킬 마지막 기회입니다. 유승민과 이준석이 당을 만드는 모습을 정말 구경 한번 하고 싶습니다. 유승민과 이준석의 조합이라 그 당이 어떻게 될지 구경을 하고 싶습니다. 몇 개월 못 가서 서로가 배신하는 씁쓸하지만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연출하지 않을까 합니다. 한국 정치사에 길이 남을 코미디가 될 것일 겁니다. 뿅 가버린 이준석과 배반의 상징 유승민이 만든 당, 배반당이나 뿅성당으로 하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서로 배반하는 코미디를 국민한테 보여주십시오. 기왕 한 거. 여러분 이제 러시아 의회를 이제 듀마라고 합니다. 듀마, D-U-M-A, 듀마라고 하는데 한국의 국회는 이제 찐 말로는 국회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이제 내셔널 어셈블리라고 그러죠. 근데 국회를 여의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여의도, 한국의 국회를 여의도라고 그러는데 러시아에서는 듀마라고 합니다. 이 여의도에 해당하는 용어가 미국에서는 또 뭐라고 그러느냐? 캐피톨 힐이라고 합니다. 의회가 있는 지역이 그 캐피톨이라는 지역인데 약간 그 높은 언덕이 있는 지역이라서 의회를 우리는 여의도라고 그러고 미국에서는 캐피톨 힐이라고 그럽니다. 러시아의 그 러시아 의회 듀마는 레닌의 공산혁명으로 일가족이 불에서 타 죽은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가 1905년에 만든 대의원입니다. 선거로 뽑는 것은 아니고 시민의 소리를 듣겠다고 만든 일종의 공산혁명 방지용 보여주기식으로 듀마라는 걸 니콜라이 2세가 만들었는데 레닌 혁명 전에
지금의 의회의 민주적 정당성이 100이라면 뭐 겨우 한 5%쯤 되는 그런 그 허수아비 제도입니다. 1912년인가 그 러시아 혁명이 시작되고 1917년 혁명이 완성됐는데 소비에트 연방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 즉 소련이 등장하면서 이 듀마가 없어졌는데 1990년 소련이 또 60년 만에 망하면서 러시아가 부활하고 민주주의를 한답시고 다시 생긴 것이 옛날 듀마입니다. 지금도 정권을 받쳐주는 완전 수학입니다. 러시아 역사는 아주 심플합니다. 여러분, 변화가 거의 없는 농노 사회로 오랫동안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한 2000년 이상 농노라는 게 뭔지 이제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농사 짓는 노예라는 말입니다. 러시아 국민이 농노입니다. 땅이 넓으니까 또 북극 가까운 북쪽이라 농사 지을 수 있는 기간이 짧고 그래서 전 국민이 달려들어서 짧은 기간에 농사를 지어야만 주식인 빵의 원료인 밀을 생산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 국민이 정치적 노예일 뿐만 아니라 땅의 노예로 살아야 했던 게 러시아의 역사입니다. 안 그러면 인구는 많고 굶어 죽는 수밖에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국민의 심성이 야만스러움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19세기, 20세기 기계 문명을 맞이하였고 이 문명을 문화인답게 다스리지 못하다 보니까 툭하면 이웃으로 탱크, 러시아 말로는 땅크라고 그러죠. 땅크를 몰고 가는 겁니다. 땅크를 몰고 남의 땅을 억지로 먹으러 가는 것이 나쁜 짓이지 하는 판단을 내려본 경험이 러시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범한 거죠. 이 허수아비 듀마에서 문재인이 4년 전 2018년 6월에 연설을 한번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유라시아의 광활한 대륙은 희망의 공간이다. 유라시아의 광활한 대륙이 희망의 공간이다. 푸틴 대통령의 신동방정책은 평화와 공동번영의 꿈을 담은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푸틴이 뭐 신동방정책을 발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이 얘기한 푸틴의 신동방정책이라는 것은 온데간데 없는 애초에 있지도 않았던 신기루입니다. 시베리아에서 나는 천연가스를 북한을 경유해서 파이프로 남한이 수입하면 러시아는 수출로 돈 벌어서 좋고 한국은 싸게 가스를 들여오니까 좋고 북한은 가스 파이프 통과료를 받으니 좋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러시아에 제안을 하기 위해서 문재인이 그런 입에 발린 소리를 한 겁니다. 이걸 문재인이 푸틴의 신동방정책이라고 붕 띄워줬는데 그 내막을 알고 보면 북한에 돈도 보태주고 슬쩍슬쩍 중간에서 가스 도둑질하는 것도 눈감아 주겠다는 겁니다. 어려운 말로 신동방정책이니 뭐니 푸틴 비위를 맞추느라 그럴듯하게 포장은 했지만 내용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됐다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파이프를 잠그니 많이, 값을 올리느니 많이 온갖 간섭을 다 받고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가 저는 이제 이렇게 라에다 미을 받침은 지 떠는 것은 세 더해서 중간에 있는 김정인이 파이프를 잠그겠다 열겠다 하며 지 뭐에 대해서 무슨 라를 해야 될 텐데 러시아의 그런 거 떠는 거 김정은이 떠는 걸 견뎌낼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연설에서 문재인은 유라시아가 희망의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유라시아 지역은 육지 속의 바다인 카스피해를 둘러싼 지역으로 동부 유럽과 중국의 서쪽 끝 사이의 공간을 말합니다. 유라시아 육지 속의 바다인 그 카스피해가 있으니까 내해죠. 카스피해를 둘러싼 지역으로 유라시아라는 게 동부 유럽과 중국의 서쪽 끝 사이에 있는 공간이 유라시아라는 지역입니다. 유럽도 아니고 아시아도 아닌, 그러면서 유럽이기도 하고 아시아이기도 한 애매모호한 지역이 유라시아라는 지역입니다. 잘 쓰지도 않는 단어이고 개념입니다.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로 구성된 이 지역은 오히려 서아시아라는 말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희망의 공간이라는 말은 튀르키예, 이걸 터키가 이제 국명을 굳혔습니다. 튀르키예로. 터키를 넘어서 북쪽의 동유럽 지역이 이슬람 세력 확장으로 전전긍긍할 서기 1100년 당시 이 지역을 구원할 세력이 동방으로부터 온다. 이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프레스토 어떤 전설이라고 그러나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유라시아 지역이 희망의 지역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문재인이 갖다 쓴 겁니다. 근데 그 구원 세력이 온다. 이슬람이 유럽을 겁박을 하고 있는데 그걸 막아줄 세력이 동방에서 온다. 그런 전설이 있는데 그 세력이 따지고 보면 바로 몽골입니다. 몽골. 이 나타나긴 나타났는데 구원은커녕 동부 유럽에 재앙을 안긴 세력입니다. 몽골이. 다시 말하면 유라시아가 희망의 공간이라는 말은 이슬람에 벌벌 떨고 있는 동부 유럽을 구원할 세력이 유라시아에 있다는 말이죠. 이게 몽골이 되었지만 광활한 대륙이 무슨 희망의 공간입니까? 문재인은 그 전설을 끄집어내서 유라시아는 희망의 땅이라고 했지만 본인도 무슨 말인지 몰랐고 원고를 쓴 놈도 무슨 말인지 몰랐고 그 연설을 들은 러시아 놈들도 무슨 말인지 몰랐고 우리 한국인들도 무슨 뜻인지 몰랐고 세계가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겁니다. 말들은 잘합니다. 좌파들이. 어떻게 하든 김정은과 뭐 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외국에 나가서까지 말이 되든 안 되든 시부렁대는 그야말로 뭣도 모르는 놈들이 정권을 잡아 5년 동안 꽹과리치고 피리 불며 국민을 속인 게 한심해서 제가 이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